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치매 박사의 조한나입니다. 주위에 나이보다요 10살 젊어 보이시는 분 한 분 정도는 계시지 않나요? 제 외래에서도요 60대 후반이신데 거의 50대 초반처럼, 그리고 70대 후반이신데도 거의 60대 초반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단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요 나이보다도 굉장히 활기차고 건강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뵈면요, 어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실까,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젊어 보이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걸까,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의학 논문을 바탕으로요, 첫 번째로 과연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화를 실천하는 방법 총 10가지를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먼저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거의 7천여 명의 대상자를 추적해서요, 이 7가지 건강한 습관이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인데요. 제가 이 7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몇 개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세어보세요. 1번,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번, 과도하게 음주하지 않는다. 이건 일주일에 1병 이내예요. 3번, 매일 7시간 이상 잔다. 4번,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건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5번,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한다. 6번,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너무 마르거나 너무 비만이 아닌 경우에요. 7번, 아침 식사를 한다. 이렇게 간단한 총 7가지 습관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7개 중에 총 몇 개신가요?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총 7개 중 6개 이상의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3개 이하의 사람들보다도요 11년을 더 살았다고 하고요, 더 오래 사는 동안에도 장애를 가질 확률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4개 이상의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보다요 1개나 0개 굉장히 적은 생활 습관을 가진 그룹은요, 약 10년 후에 장애를 가질 확률이 최대 50%가 더 높았다고 해요. 결국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오래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최근 이제 노년의 어떤 건강과 장수, 이 현황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연구를 좀 찾다 보니까요, 2020년도에 임상 노년내과 학회지에 실린 어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생활 습관이라는 의학 논문이 있어서요, 이 논문을 참고로 오늘 또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대 수명은요, 이제 남녀 합쳤을 때 75.2세에서 78.2세로 약 3년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기대 수명은요, 65.8세에서 68.1세까지 2.3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평균적으로 약 78세까지 살고 이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건강한 나이는 68세까지이고요. 그럼 결국 이 68세부터 78세까지 평균적으로 약 10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통계 결과만 보면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딱히 반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노년이 줄어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논문에서는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의 증가라고 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5가지를 꼽았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암,
폐질환, 그리고 관절염, 이 5가지의 질환이 노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사를 했더니요. 약 1998년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만성질환의 유병률이요.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기간 동안 이 5가지의 만성질환이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의 비율은 놀라지 마세요. 전체의 8%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새로 생기고 아니면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 건강한 노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오히려 젊은 연령대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대수명 자체가요. 2014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이 64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분들이 여기서는 절망의 질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약물 과다 복용이나 자살로 인해서 사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건강한 노화가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가장 잘 알려진 이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하는 개념은요. 1998년도에 로와 칸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건강한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핵심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어떤 만성질환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기둥이고요. 건강한 노화의 두 번째 기둥은요. 독립적인 생활 유지예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혼자 살려면 사실 첫 번째 인지 기능과 두 번째 신체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지 기능, 이 정신적인 활동을 위해서는요, 어떤 독서나 취미 활동, 핸드폰, 인터넷 사용 등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체 기능, 이 몸의 활동을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어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 신체 기능과 근육량, 그리고 힘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화의 이 3번째 기둥은요. 사회적인 참여와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좀 자주 하고 만남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본인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사회활동, 참여하는 꼭 활동이 있어야 된다. 자원봉사든 종교단체든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를 해서 사회과 연결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읽고 생각해 보니까요.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요.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아니면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 회복은 잘 되셨는데도 코로나 시기 이후로 건강이 확 나빠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은 이 3번 사회적 참여와 연결 이 부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건강한 노화에서 멀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강한 노화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맨 처음 예를 들은요, 이 10살 젊어 보이는 그런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예인도 괜찮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떠올리면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건 부자나 잘 사는 사람들 얘기지. 좋은 곳에서 좀 편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건 타고나는 것 같은데 집안 내력이 건강해서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막대기가 높아질수록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건데요. 맨 앞부터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 의료 수준,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 생활 습관 이렇게 총 5가지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막대기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딱 보시더라도 이 맨 끝에 있는 이 생활 습관인데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타고난 환경이나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나 아니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보다도 개인의 행동과 이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약 퍼센트를 보면요, 사망률의 약 40%에 기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결국 나의 건강과 이 수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생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건강과 수명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연구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읽어보고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만 10가지를 골라서 우리 치매 박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이 비타민 D는요, 근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햇볕을 보면서도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보면서 밖에 산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타민 D는요, 골다공증과 칼슘의 흡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인데요. 젊은 성인보다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동물성도 좋지만 콩류 등의 어떤 두부, 두유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인데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자고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정말 육류를 다 제외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만 한 끼 정도는 온전히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자.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자입니다. 이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어떤 규칙적으로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같이 지켜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금연과 과도한 음주 금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적정한 체중의 유지인데요. 사실 이 비만인 경우에는요, 만성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또 오히려 너무 저체중인 경우에는 어떤 필요한 영양소나 근육의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연세 드셔서는 좀 오히려 저체중을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8번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걷기인데요. 일주에 최소 3.5시간 정도는 꼭 움직이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30분씩만 매일 뭔가 산책을 하시거나 걸으시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예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마음의 건강이 정말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그리고 명상, 아니면 뭐 기도, 종교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일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사회적인 연결고리인데요. 어떤 연결고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시는 많은 분들과 연락도 자주 하시고 자주 만나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 어떤 봉사활동 등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 10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이나 효과가 무엇일까요? 이 연구에서는요, 특히 노년기의 근육 감소에 좋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이 들어서 근육 감소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이런 건강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런 주제인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고 어떤 근력이나 힘이 떨어지면요, 사실 이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 혼자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감소증은요, 무려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는 최대 15%까지, 그리고 80세 이상인 사람들에서는 최대 50%까지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근육의 양과 이 힘을 지키는 게 바로 건강한 노화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요, 비타민 D는요, 이형 근육섬유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과일이나 야채가 풍부한 식단은요, 실제로 이런 골격근 감소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채나 콩, 과일, 견과류에 들어있는 이런 신불성 단백질은요, 근육 감소의 발생 위험을 50% 이상 낮춘다고 하고요. 또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하셔서 골격근 감소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식품 부문은요, 따로 좀 다른 영상을 자세하게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도요, 어떤 근육에 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담배나 술은 끊으시는 게 좋고요. 결국 단백질을 많이 드신 이후에는 또 운동을 해서 유산소 활동 그리고 근력 운동 모두 근육의 양과 어떤 근육의 힘을 기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골격근 감소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건강한 사람들의 이런 7가지 공통점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어떤 노년의 건강과 장수 트렌드를 좀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년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전이나 아니면 잘 사는 것보다도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만성질환 예방이나 근육 감소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10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의학 논문에 근거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기도 하셨고, 또 워낙 제가 할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신경과를 선택한 게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의사들도요, 이 전공을 정할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아과 선생님들은 확실히 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은 정말 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은데 평생 본다고 결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를 좋아하다 보니 또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또 대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굉장히 기억을 잃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경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치매에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예비 노인이자 어떤 미래의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연구할 거고요. 앞으로 이 치매 박사 채널에서는요, 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께 더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 치매 박사 구독자님들이 10살뿐 아니라 20살까지도 더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아래 이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요, 잘했다, 저에게 칭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더 보람이 느껴질 것 같고요. 우리 이 치매 박사 채널이 한번 보셨는데 마음에 드시고 또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치매 박사 로고 옆에 구독이라는 글씨가 있거든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다음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요,
이 장수와 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장수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총 10가지 생활 습관 중에요. 한 가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비타민의 일종인데요. 근력 유지에 중요하고 햇볕을 보면서도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골다공증과 칼슘의 흡수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도요, 건강한 생활 습관 중 이 사회적인 교류에 들어가니까요, 오늘부터 댓글 다는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D, 3번 비타민 K, 4번 비타민 X입니다. 감사합니다.